자, 짱 쉬운 내신 수학 하 함수 파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짱 쉬운 내신은 그 교과서 유제, 예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니까요. 그 처음 개념을 잡으실 때 풀면서 개념 잡으시면 좋은 문제고요. 네, 함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좀 많은 경우에는 이 함수, 역함수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고, 아닌 경우는 명제까지니까 함수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 수투는 전부 함수입니다. 수1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삼각함수 나오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2에서는 이제 미적분 처음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 fx가 그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함수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함수는 항상 x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래서 함수 값은 y 값이다를 외워주세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함수 값은 y 값이다 를 외우세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도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함수 값은 y 값을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는 우리가 집어넣는 값이고 나오는 값,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이 y 값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랍니다. 자, 함수인 것을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 x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답이 항상 나와야 돼요. 답이 안 나오면 고장난 거죠. 에러 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함수, 펑션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1 넣으면 C가 나오고 2 넣으면 A가 나옵니다. 3 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1 넣으면 B가 나오고요. 2 넣으면 C 나오고 3 넣으면 B 나오고 4 넣으면 B가 나옵니다. 답이 다 나오죠. 함수 맞습니다. 자, 디귿은 1 넣으면 C가 나오고요. 2 넣으면 C, 3 넣으면 A, 4 넣으면 B가 나옵니다. 리을은요. 1 넣으면 B 나오고요. 2 넣으면 A 나오고 3 넣으면 A 나와요. 답이 다 나오죠. 하지만 4 넣으면요. 그래서 4 넣으면 B예요, C예요. 네, B예요, C예요. B 또는 C는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B인지 C인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4를 넣었을 때 오늘은 B가 나왔는데 내일은 C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답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함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함수라는 건 뭐 어디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x에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f2라는 건 x에 2 집어넣으란 소리예요. x에 2 집어넣으면 x 자리에 그냥 2 집어넣으시면 돼요. 대입할 때 괄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괄호는 곱하기예요. 3이 6 더하기 1이니까 7이에요. 자, f3은요. x 자리에 3 집어넣으세요.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10이니까 17이에요. 자, 이게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더 갑니다. 똑같습니다. F에 1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1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1이라는 거는 2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1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F1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F3은요? 3은요?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래쪽 식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1에다가 집어넣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3, 3은 9 빼기 2니까 7. 그래서 2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답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이 1이 된대요.
자, 정의역이라는 거는 x 값이거든요. 자, x에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었을 때 이때 나오는 y 값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넣어 볼게요.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요. 그러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자, 이번엔 0 집어넣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즉 얘도 0이 됩니다. 즉 나올 수 있는 치역은요. 0 나올 수 있고요. 또 1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치역의 원소는 0과 1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요. 둘이 합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0과 1이래요. 그러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0과 1 두 가지라고요.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다시 정리해 보면 f에 0 넣었을 때 g에 0 넣었을 때가 같다고요. 또 f에 1 넣었을 때 g에 1 넣었을 때랑 같다고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0 집어넣어 볼게요. 자, 0의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a 곱하기 0 없어지고 f0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g에다가 0 넣으면 5 곱하기 0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 넣어볼까요? f에 1 넣으면 1 빼기 a 곱하기 1 빼기 6입니다. g에 1 넣으면 5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다 몰아넣겠습니다. 네. a 더하기 b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5죠.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b가 나왔으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어버리면 a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을 더해야 마이너스 10이 되니까요. 즉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b는요. 아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a랑 b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은 플러스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안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5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5번, 6번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네요.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6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5번, 6번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6번은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풀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고 나 이거 풀 수 있겠다 싶으시면 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풀고 나서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역이 x값이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 두 가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말인즉 마이너스 1 넣은 f하고 마이너스 1 넣은 g가 같고요. 또 f 마이너스 1 아니죠. 2번은 1이죠. f에 1 넣은 애하고 g에 1 넣은 애하고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집어넣겠습니다. 자, 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할 때는 그냥 괄호해서 푸세요. 너무 이제 풀면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할 때는 괄호를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2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 더하기 b다. 자,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a를 넘기면 플러스 a로 바뀌고
저 둘이 더하면 5고 마이너스 4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9다.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넣을게요. 자, 이거는 풀이를 정확하게 쓰진 않겠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1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그냥 2가 되고요. A 더하기 3은 4 더하기 B. 얘는 왼쪽으로 넘겨야겠네요. A 마이너스 B는 하고, 자, 2 더하기 3은 5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요.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요 두 개 연립하세요. 자, A 더하기 B가 9,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둘이 더하면 2A는 8이 되고요. A는 4입니다. 자, 그럼 A가 4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B는 5가 되겠지요.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되는 건 A, B거든요. 4 곱하기 5는 2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0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이제 여기는 이제 1대1 함수의 개념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일단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렸을 때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근데 또 꺾이지 않는 건 디테일에 가면 이렇게 양수로 올라가다가 살짝 꺾여서 계속 양수로 가는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올라가다가 갑자기 직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1대1인지 아닌지 보려면 가로줄을 그어 보시면 됩니다.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얘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1대1이 아닌 거예요. 1대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이거는 많이 그려보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는요. 이거잖아요. 1대1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y절편 1이고 y절편 1이고 x 기울기 음수 얘도 맞잖아요.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이제 요 절대값이 나오는데 절대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은 부호를 나눠야 돼요. 범위에 따라서. 그런데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x에 1 넣으면 0 되죠. 1보다 큰 거 넣으면 양수 되겠죠. 음수가 될 리는 없겠죠. 절대값이라는 건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세요 라는 뜻이니까 얘는 절대값 그냥 빼도 돼요. 그냥 직선이죠.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렵게 나오면 뭐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기본 문제니까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4번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로줄 그으면 무조건 안 되겠죠. 하지만 얘는 범위가 주어졌으니까요.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 꼭지점부터 보세요. 꼭지점은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좌표 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 마이너스 1보다 큰 이쪽 부분만 보래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고요. 그럼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가로를 그어 보세요. x가 두 개가 되죠. 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럼 1대1 아니고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가지고 1대1 대응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함수는 함수 나오는 순간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네, 그리세요. 연습하세요. 네, 이게 뭐 내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자, 그리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x-1. 자, x에 1 넣어보세요. 그럼 x 1,0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1로 올라간다고요. 자,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기울기가 2배로 가파르고요. x에 1 넣어볼게요. 1,0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간다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고 살짝 원만해지거든요.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1대1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이거 반드시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고 1대1 함수는 어떤 건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좀 이 진술들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정의역 x의 임의의 두원소 x1, x2에 대하여 이까지는 똑같습니다. x와 x, 그러니까 x 값이 서로 다르면 fx라는 게 y 값이거든요. 함수 값이라고 하면 fx죠. 함수 값은 뭐다? y 값이다. 그러니까 y 값도 다르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y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다. 즉 x가 같으면 y도 같다. 반대로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라는 건 이게 즉 얘가 1대1 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 1대1 함수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외우세요. 자, 특히 내신은 외우시는 게 맞아요. 네,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적어도 내신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기본 개념들은, 기본 유형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인 걸 찾을게요. fx는 5다. y는 함수값, fx는 y 값이다. 자, 그래서 y는 5라는 뜻이에요. y는 5는 그래프상에 그려보면 y가 5라고요. 이렇게 가로줄이 되거든요. 자, 이게 1대1 함수 일리가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 네, 상수함수. 자,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런 건 무조건 1대1 함수 맞죠? 얘는 2차잖아요. 얘는 2차니까 1대1 함수 아닙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들어가면 0이나 1이나 2 집어넣어 보세요. 양수죠. 그러니까 쭉 그냥 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게 두 가지로 쪼개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에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4번은 다시 리셋. 다시 갑시다. 자, x 플러스 1은요. 이게 두 가지로 쪼개져야 돼요. 1번. 지금 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로 갈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뭐 둘 다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럼 절대값 안쪽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요. 부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 안쪽 값이 절대값의 값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을 떼줍니다. 이거는 또 이해 안 가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x 더하기 1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시면 그냥 받아 쓰세요. 외우세요. 100번 반복해서 푸세요.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징징거리지 마시고 일단 움직이세요. 움직이다 보면 이해가 돼요. 손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 보고 두 번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네, 두 번 만에 이해하고 세 번 만에 이해하면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네, 뭐 10명 중에 9명은 재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처지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니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하세요.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절대값 그대로 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마이너스 1점 0되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이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V자를 이루게 돼 있어요. V자를 이루니까 당연히 가로줄을 그었을 때 두 개가 잡히죠. 그러니까 1대 1이 아니라 1대 2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2차 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죠.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9번 가야겠네요. 자, 9번 갑시다. 이번에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요. 넓게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1대1 함수는요. 그냥 1대1로 매칭이 되면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요. x값, y값이 같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x가 6개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됐어요. 자, x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칭이 다 끝났거든요. 이러면 1대1 함수예요. 하지만 y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비었죠. 1대1이 안 됐죠. 이걸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 1대1 대응은요. 6대6 네, 쪽수가 딱 맞아야 돼요. 사람 수가. 그렇게 해서 6커플이 나오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전체, 실수 전체에 있어서는 그냥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fx는 y라고 했어요. y는 x, 이 직선은 무조건 1대1이죠. 그리고 얘는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 한번 꺾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얘는 2차잖아요. 2차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1대1이 아니겠죠. 그래서 1대1인 건 1번이에요. 조금 불안한데요. 잠시만요. 네, 9번에 1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닌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문제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아예 풀이를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1대1 대응일 때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x의 범위가 주어지죠. x가 1부터 x는 1부터 x는 a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b부터 y는 7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죠? 아무래도 태블릿이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y는 b부터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자, 이 상태일 때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1대1 대응이면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채우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울기가 얘는 지금 양수니까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기울기가 음수일 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이제 좀 더 어렵게 가면 1대1 함수랑 구분하는 게 나오지만 일단 기본부터 가세요. 1대1 대응은 뭐다?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1, b고요. 여기가 a, 7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 b랑 a, 7을 지나야 된다고요. 자, 순서대로 넣을게요. f에 1 넣었을 때 얘가 b라고요. 그래서 b는 3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f에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a는 6입니다. a는 3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a는 3, b는 3이니까 둘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항등 함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함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fx는 y라고 했어요. y는 x, 즉 xy가 같은 항등 함수는 그러니까 y는 x가 항등 함수예요.
다른 경우는 없어요. 상수 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y는 a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y가 일정한 수예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상관없이 y는 계속 똑같은 수. 즉 이렇게 그냥 쭉 가로줄이 그어지는 함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gx는 5다라고 했으니까 x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함수 값은 무조건 5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f2라고 하면 f에 2 넣으면 2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자, g2는요. g에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5라고요. 자, 그럼 f3은요. x에 3 넣었으면 y도 3이라고요. g는요. 그냥 무조건 5라고요. 그래서 8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항등함수래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요. x에 5 넣었으면 y도 뭐다? 5라고요. 자, 그리고 gx는 무조건 5라고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그래서 g6은 뭐라고요? 무조건 5라고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맛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대1 함수인 거를 찾아라 할 때는요, 가로줄을 그어보라 그랬죠. 이번에는요, 함수인 것을 찾아라 하면 세로줄을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만 접하면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번처럼 세로줄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x에 마이너스 1, 0,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y에 1, 2, 3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자, x에 집어넣는 거예요. y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0 되죠.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1 되죠. x에 1 집어넣어 보세요. 2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가진 y는 1, 2, 3에서 지금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1, 2, 3 중에서 하나 나와야 돼요. 자, 또 마이너스 1 넣어 볼게요. 1이죠. 0 넣을게요. 0이죠. 1 넣을게요. 1이요. 얘 또 0이 나와버렸네요. 안 돼요. y는 1, 2, 3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그럼 3번도 안 되겠죠. 왜? x에 0 넣으면 0 나올 테니까요. 자, fx는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또 0이 나와버리죠. 0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이해 못하신 분 계시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무슨 뜻인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하셨고, 자, 물론 학원에서도 하셨을 거고,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죠? 아마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그럴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제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얘를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자, 함수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보세요. f2를 구하시오. 그럼 x에 2 넣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언제요? 누가요? 그런 적 없어요. 괄호 안이 2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x에 뭘 넣어야 될까요? x에 5를 넣어야죠. 그래야 5 빼기 3 하면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2를 구하려면 x에 5를 넣으셔야 돼요. 5의 제곱 이렇게요. 그러니까 5, 5, 25 빼기 5니까 20이 되겠습니다. 답은 20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정의역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래요. 그리고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이래요. 이 되도록 하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치역이라는 게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나오는 y 값이거든요. 자, 이것도 아까 1대1 대응 문제랑 같아요. 정의형 x가 0에서부터 2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a가 양수니까 얘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지났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이 x에 대응하는 y 값들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요. 즉 여기 제일 낮은 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3이라고요. 즉 이 점은요 x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점은요 x가 2일 때 3이라고요. 0, 마이너스 1, 2, 3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x에 0 넣으면요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3 집어넣어 볼까요? 2a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넣으면 y는 3이 된답니다. 즉 2a는 4가 되고요. a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수를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됐다 하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멈춰 있지 마시고 쭉 계속 하세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되는 거고, 오늘 풀고 내일 똑같은 거 풀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고, 내일 풀던 게 이해가 안 되던 게 3일 뒤에 또 풀면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꾸준히만 하세요. 조급할 시간에 그냥 한 문제를 더 푸세요. 17번 갑니다. 정의역 x가 1, 2가 들어가고 공역이라고 하면 y 값인데 그냥 y가 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온대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fx랑 gx가 같다 그랬어요. 그럼 f에 지금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니까 f1 넣어보세요. 그러면 1제곱 빼기 1이니까 0이거든요. 그리고 G1 넣어보세요. A 더하기 B거든요. 즉 A 더하기 B는 0이라고요.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는 X에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2 하나 더 있죠. 2 집어넣으세요. 그럼 2의 제곱 빼기 2니까 2는 4 빼기 2니까 2가 됩니다. 그러면 G2는요. 2A 더하기 B죠. 즉 2a 더하기 b는 2라고요. 이 두 개가 나왔으면 이제 연립하시면 끝나죠.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즉 a는 2가 되고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2 빼기 2니까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함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푸시면 돼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펑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함수 안에 대입을 x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정의역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0이고요. f랑 g가 성립한다라는 건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4, 2, 8 더하기 1 9하고 g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러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빠지고 2만 남죠. 2a 더하기 b라고요. 2a 더하기 b가 9랍니다. 자, 이번에는 0 넣읍시다. 0 넣으시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2 곱하기 0은 0이고 1 되고요. g에 0 넣으시면 x에 0 넣으면 a는 0이 되겠네요. a 곱하기 0이니까요. 그럼 b가 되겠습니다. 즉 b는 1이 나옵니다. 2는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b에 1을 넣으시면 그럼 2a 더하기 1이 9니까 2a는 8이 되고 a는 4가 되겠습니다. a가 4고 b가 1이니까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함수라는 게 뭐냐면 1대1 매칭이 돼야 된다. 1, 2, 3이
y랑 1대1로 하지만 1대1 함수일 때는 y 값은 비워도 된다 그랬어요. 1대1 대응일 때는 꼭 매칭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 힌트 있어요. f2가 4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 3은 1, 2, 3 중에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이 F1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F3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로 크게 만들래요. 그리고 최대한 큰 수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남은 수 중에서 큰 수를 이렇게 줘버리면 되겠죠. 그럼 5가 되겠죠. 그럼 왜 F1이 2예요? F1을 3을 주면 안 돼요? 3을 줘도 상관없죠. 얘가 3을 가졌으면 얘가 2를 가지겠죠. 결국 합은 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얘도 보시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1, 2, 3, 4가 있잖아요. x가. 그럼 얘가 y, 5, 6, 7, 8을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F1은 7이다 먼저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F2랑 F3을 빼면 3이 돼야 되는데 지금 5, 6, 8 중에서 3 차이가 나는 게 5랑 8이거든요. 그러니까 F2가 8이고 F3이 5구나를 찾아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자, F2는 5고요. 이상하게 오늘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F2가 8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F2가 8이고요. F3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4는 6이 되겠네요. 남은 거 짝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F3은 5고요. F4는 6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바로바로 가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멈춰두고 다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얘가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0부터 1까지인데요. y는 1부터 3까지를 다룬답니다. 그런데 이 a가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일 텐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자, 대각선으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x가 0일 때 1일 때고 y가 1일 때 3일 때니까 얘가 0,1이고요. 얘가 1,3 이 두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f에 0 넣었을 때는 b만 남잖아요. 얘가 1이라고요. b가 1이고요. f에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인데 b가 1이었으니까 얘가 3이 돼야 된다. 즉 a는 2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암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2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f에 2분의 1을 넣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하고 괄호에서 2분의 1 하세요. 괄호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연산 과정은 이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판단을 하셔요. 고등학생이면 이제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좀 날카롭게 나올 수 있는 점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생이면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자, 22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아예 그냥 풀이를 외우시면 해결은 되는데요.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기울기가 꺾이면 안 돼요. 이 정도 꺾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양수였다가 음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음수였다가 양수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즉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양수면 x가 음수인 부분도 양수여야 된대요. 즉 2 빼기 a가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고요. 즉 a는 2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꺾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23번 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항등함수, 항등이 뭐예요? y는 x가 항등이에요. 상수는요, gx는 x에 뭘 넣어도 하나의 수가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f2 하면 x에 2 넣었을 때 y는 또 2가 된다고요. 그런데 g2는 g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2가 된다는 소리예요. 즉 g4는 g는 무조건 2고 f3은 x에 3 넣었을 때 y도 3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23번 유형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개념은 아셔야 돼요. 자, 24번 갑니다.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그래서 이 항등함수부터 가시면 되겠네요. 자, g가 3이면 g3은 무조건 3이에요. 그럼 h6도 3이란 소리죠. 그럼 이제 h는 무조건 3이에요. 그러면 f2는 3이라고요. 자,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fx를 볼게요. 이 fx 함수가 2, 3, 6인데요. 그리고 x에서 236에서 236으로의 함수예요. 여기 보세요. f2가 3이라고 했어요. f3은요? 몰라요. 그리고 f6은요? 몰라요. 그럼 이제 나에서 보세요. 아까 f2가 3이었어요. 그러면 F3이랑 F6이 2와 6을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되려면 F3이 2고 F6이 6이어야 3 곱하기 2는 6이다가 말이 되겠네요. 그럼 F3이 2고 F6이 6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퍼즐이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F3과 H2를 보면 H는 무조건 얘는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F3은 2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5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 보시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y가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수를 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의 값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조금 훑어볼까요? 뭔가 벗어날 것 같은, 여기 보시면 3번이 딱 벗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x에 1 넣으면요 1은 2 더하기 1은 3 나오거든요. y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안 돼요. 3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x에 1 넣으면 y가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저 부분이, 저 문제가 의외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에요. 지금 안 되지만 내일은 될 수 있어요. 계속 보세요. 자, 26번 1차 함수가 있는데요.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래요. 네, 함수는 1 넣으면 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1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 넣으면 5래요. 5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세요.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이에요. a는 2예요. a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5여야 돼요. 다 됐습니다. 즉 fx라는 것은 2x 빼기 5가 되겠습니다. f10을 넣으면요 20 빼기 5니까 1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 갑니다. 두 집합 x는 10 이하의 소수랍니다. 소수라는 건 2, 3, 5, 7 말하는 거죠. 2, 3, 5, 7. 그리고 y는 정수거든요. 자, 그런데 fx는 저렇게 정의를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넣어 볼게요.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x에 2, 3, 5, 7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2 넣어 볼게요. 2는 5보다 작으니까 여기 위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즉 F2는 2는 4 빼기 1, 3입니다. F3은요, 역시나 위에다가 넣어야 돼요. 3은 9 빼기 1이니까 8입니다. 자, 그리고 5도 역시나 아직까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5, 25 빼기 1이니까 24입니다. 자, 그리고 8이 아니라 7이죠. 7은요, 5보다 크니까 아래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9가 되겠네요. 즉 치역이라 하면 y는 3, 8 순서대로 9, 24가 되겠습니다. 이게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세요. 자, 3 더하기 8, 9 더하기 24. 자, 3, 8, 11, 9 하면 20이 되겠네요. 20 더하기 24는 44. 답은 4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x가 a,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요. fx, gx가 있대요. fg가 성립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f에 a 넣는 애하고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하고 g에 a 넣은 값하고 네,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 2 넣으면요, 2는 4 빼기 2, 3은 6 더하기 3하고 g에 2 넣은 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b. 자, 그러니까 이걸 먼저 쓰세요. 여기서 b를 구한 다음에 이제 a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즉 계산을 해보면 7, 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b니까 b는 5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b에다가 5를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해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 이 fa의 값이랑 ga의 값이랑 같다라고 하고 이제 풀어줄게요. 왼쪽으로 다 넘겨서 는 0,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a-2, a 플러스 1은 0이에요. 즉 a가 2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문제를 보세요. a는 2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5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4가 됩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xy가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얘가 역시나 1대1 대응하는 순간 이제는 좀 반가워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그럼 얘가 1대1. 자, a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1을 지나야 된답니다. 자, f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어야 되고 x에 1 넣을게요. a 더하기 b는 1이어야 된답니다. 이 두 개 연립하시면 얘는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2b는 1이랍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1이고요. b가 2분의 1이면 a도 2분의 1이어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 x에서 z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를 b라고 하랍니다. 자, 이거는 좀 경우의 수의 문제인데요. x가 1, 2, 3이고요. y가 1, 2인데 그럼 보세요. x가 1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y 값은요. 1 아니면 2예요. 1이거나 2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도 역시나 2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또는 2.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x에 3을 넣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게 1 또는 2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총 8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면 일일이 해보세요. 여기 1 넣고 1 넣고 1 넣고 하나 1 넣고 이번에는 2를 2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 세보면 8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배울 텐데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8입니다. 그리고 X에서 Z로 X가 1, 2, 3인데 Z가 2, 3, 4.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30번은 아직 나올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서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앞에 나와 버렸네요. 자, 그래서 X에 1을 넣었을 때 이제 2, 3, 4 중에 1이 하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곱하기인데요. 이제 2는요. x가 1이 선택하고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2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예요. 그리고 3은요. 겹치면 안 되니까 1, 2가 가진 애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이건 아직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세요. 이거는 마지막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8 더하기 6 해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함수의 개념 확실히 다져주시고 1대1 대응 중요하고요. 항등함수가 뭔지, 상수함수가 뭔지 개념 확실히 잡아두시고 정의역과 치역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두시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